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맞아요. 네, 이런 방송을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감독님과 요청드렸고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이런 촬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촬영을 여태까지 제가 수천 편 해봤지만 진짜 이런 게 나오는 건 진짜 처음이다 보니까 좀 저도 약간 좀 어색어색하고 지금 되게 근데 감독님도 이제 방송 들어가니까 방송 2가 나오시는 것 같아. 저도 조금 더 편하게 할게요. 뭐 이거 편집해도 되고 나가도 되고. 네. 감독님 저는 뭐 이번에 약간 되게 좋은 기회에 네. 이국주 씨랑 뭐 해지돼지라는 분이랑 네. 또 어떡해 죄송해요 이름 갑자기 까먹었어. 그래서 세 분이서 하는 개개개라는 방송이 있어요. 봤어요. 네, 개개개라는 방송이 이제 나가는 어제 이제 나간 시점에다가 네. 뭐 100일 기도도 끝냈고 연초에도 해외 기도도 갔다 오고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구독자 2만 명을 놔두고 저는 좀 이제 항상 컨텐츠를 뭐 구독자분 이렇게 살아요 우리 잘 살아요 이런 컨텐츠만 하다가 네. 이번에 개개개라는 방송을 하게 되면서 좀 느꼈던 게 시청자분들이 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신도분들 뭐 주변 사람들 많이 또 보고 있는데요. 아마 브이로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인터뷰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 방송이 그래서 조금 편하게 구독자분들이랑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얘기도 하고 감독님하고도 이런 저희가 가끔 대화를 촬영 전에 하잖아요. 가끔 애들은 많이 하죠. 많이 그래서 하죠. 사실 지금 오늘 촬영 7시에 왔는데 네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10시 반. 네 그래서 3시간 반 만에 촬영을 들어갔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들.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먼저 감독님께서 질문지를 주셨어요 저한테. 네. 선생님은 이제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대해서 그렇죠. 먼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게 참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당이기 때문에 되게 일반인들과 어떤 상대를 하고 일반인들 친구가 참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또 친한 친구 중에서 또 무당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도령님 계시죠. 네. 네네네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얘기를 대충 들어보다 보면은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막 나 어떨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이 막 이제 술 먹거나 그러면 또 나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무당으로서 사실 좀 불쾌한 일이죠. 그런 것들 없으실까요 혹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랬는데 세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20대 때 어린 시절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저를 이제 처음 만나거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반. 또 사실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습관이 돼버린 게 뭐냐면은 네.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항상 좋게 얘기해줘요. 너무 잘 될 거야. 그래서 제 별명이 법당에서는 너무 정확하고 법당 밖을 나가는 순간 다 틀리는 친구로 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 심지어 신도들 이제 친하게 왜냐면 세월이 막 10년씩 저희 집 다니고 15년씩 다니고 그쵸. 이랬던 친구들 이제 친구이자 뭐 신도이자 이런 분들도 너는 밖에서는 하나도 맞지가 않다. 너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의 팩트는 언지를 주는 거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금지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저는요 네. 사실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으시죠. 너. 사실은 이제 제가 선생님 이제 뵌지도 꽤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전화가 어떻게 보면 촬영이 늦어지면 또 사실 이제 뭐 일도 그렇지만 지인분들하고 연락이 엄청 맞아요, 많으시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감독님. 저는 이 신도들이 친구가 된 경우가 많고 친구들이 신도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이제 가장 가까운 지인들은 거의 다 저에게 뭐 매달 초를 올리거나 구슬을 하거나 근데 또 부모님들하고도 그런 이유로 너무 친하고 신도분들도 세월이 너무 오래 가니까 초하루마다 보고 맞아요. 행사마다 보고 1년이면은 거의 20일 30일씩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같이 뭐 기도도 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신도와 친구의 경계가 조금 없는 무속인으로 많이 통하는데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감독님이 이제 질문지에 대해서 좀 네. 세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무속인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뭐
야 무속인이 매일 뭐 술집을 간다, 뭐 무속인이 매일 산에만 있다, 뭐 어떠한 이슈점이 다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사람마다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독님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유튜버도 사실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냐 너무 정적으로 아 이렇습니다 뭐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저는 더 웃긴 게 뭐냐면 네. 아직까지도 쌤 본 모습이 안 나오셨어요. 아, 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 일단 이거 차, 예, 차. 혹시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까봐 차인데, 네, 차입니다. 술 아닙니다. 네, 차 이게 우롱차인데, 네. 좀 아직 어색하네. 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찻집이 있는데 네. 저기 이제 포천의 고물이라 그러나요? 포천이 남양주가. 아무튼 거기에 가면 천년 찻집이라고 보시는데 되게 그 이슬차에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 감독님도 차 좋아하세요? 네. 음. 근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가니까. 감독님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속인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냐, 사람을 만나냐. 감독님 저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개그맨들과 방송 촬영을 하게 되면서 친해져서 그들의 뭐 모임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이제 제 신도분이 뭐 예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예술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그분들로 친하고 그래서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너는 인간관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너무 많은 직업군과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는 걸 좋아해요 저는. 예부터 그렇죠. 무속인은 예능인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감독님. 그래서 사실 구세 어원과 굿에 대한 은어, 굿은 이제 은어인데 굿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굿에서 경기민요도 나오고 판소리도 나오고 그렇죠. 한국무용도 나오고 이런 예술 우리나라에 대한 이 전통 미술이 됐든 이 모든 우리나라에 대한 예술 이제 연예인 엔터가 이 굿에서 무속인에서 비롯돼서 나왔다라는 어원 자체와 역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얘기할 건데 세승무도 있고 강신무. 세승무라는 거는 전해 내려온 거. 그래서 지금도 뭐 전라도 식긴굿이다, 경기도 도당굿이다, 뭐 이런 것들의 세승무 신대를 받지 않더라도 집안 대대로나 친척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무속인의 공연 굿이 있고요. 강신부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신이 왔다. 그래서 굿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데요.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신무죠 저는. 강신무죠. 네. 감독님 저는 여기에서 얘기할 게 두 가지 경우가 합쳐져 있어요. 저는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 굉장히 큰 만신이셨기 때문에 그 분의 제가 꿈으로 봤거나 어떻게 기도로 받았던 이제 설법이라 그러죠.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강신무로서 그리고 한양굿을 배우면서 이렇게 제가 했던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게 다 합쳐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다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의 이제 세승무는 이제 그래서 집안 감독님. 대대로 이제 일단은 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면 내비게이션이- 감독님께서 지금 방송해 보니까 감독님도 긴장되니까 똑같죠. 이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이제. 똑같죠 감독님. 이게 같다니까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네. 수천 편을 만들어봤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촬영한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죠. 정말 그래서 진짜로. 제 마음 이제 이해되시죠? 많이 이해되죠? 똑같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인간관계 이게 약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나라의 정책이든 뭐 해외 경제든 그리고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에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직업군들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비하되거나 별로 좋지 않거나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감독님.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한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쵸. 파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의들이 다 사직서를 내버린 상황이에요. 파업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저희 손님들도 네. 내가 의사가 돼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뭐 의사 인원을 또 충강을 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럼 과연 이게 노력을 했고 내가 뭔가 내 밥그릇이 뺏기는 거 플러스 이제 결국은 그들이 뭔가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세상에 새로운 뭔가가 이게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근데 의사는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협회가 있어서 단체로 움직이거나 지금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금 의사의 상황은요 나는 의사를 하기 싫다 이제 이 상황 같으면
그래서 사직서를 다 내버린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없어서 난리가 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의사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께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 예를 들면 소아과 같으면 아기가 뭐 고열이 40도씩 나고 난리가 났는데 대학병원에 인원이 없고 소아과가 부족해서 맞아요. 동네 병원을 왔다가 급하게 119에 실려가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지금.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제 큰 병원에서 낳잖아요. 네. 애들이 이제 또 세상둥이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진료 볼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번 취소가 됐어요 갑자기. 취소 통보가 왔어요. 왜냐면 이게 저 이제 일단 파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파업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약을 잡은 지가 4개월 전에 잡은 건데. 네. 근데 이번에 그 정도로 아무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서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이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 자체가 지금 없대요. 감독님 저는 과연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컨텐츠에서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잘해야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한다. 그래서 나는 궁합이란 건 없다라고 본다. 왜냐하면 궁합이라는 건 아무리 잘 맞아도 그 연이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서 끊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줘도 나에게 실수를 하면 내가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궁합이라는 것도 없고 상황의 궁합이라는 것도 없고 뭐든지 잘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손님을 보면서 조금 굉장히 힘든 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모든 무속인들이 요즘 다 주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너무 옛날과 다르다. 그게 어떤 이슈성이냐. 너무 본인들의 말이 맞다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NS가 발달이 되고 그렇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막 코인을 해서 갑자기 막 10배씩 뛰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집을 사고 싶었는데 당연히 너무 사고 싶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집 한 채 없이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 집을 살 때 되니까 내가 모은 돈보다 집값이 더 뛰어 있고 그렇죠. 또 달려나가서 살려고 했더니 집값은 또 뛰어 있고 이게 세상이 약간 빈 부익부. 그런 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감독님. 맞아요. 그래서 좀 오늘 저는 감독님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었냐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랑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일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궁합을 보고 싶어요. 저는 뭐 사람 관계도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 관계도라는 게 어떠한 해운년에 이제 사주 명리학이나 무속인이 충을 먹었다. 충이라는 게 이게 충돌을 뒀다는 거예요. 아니 뭐 혼인에 팥살이 들었다. 팥살은 뭐 깨지는 거, 네. 망하는 거.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 겁재운이 들었다. 이럴 때는 금전으로 나가고 사람이 구설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떤 요소가 일어나서 내가 굉장히 힘든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한 10분이 오시면 8분, 9분이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남의 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속상한 말은 선생님 내 팔자가 왜 이럴까요? 내 팔자에 이렇게 인복이 왜 없을까요? 왜 안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감독님. 제가 17살 나이에 처음 점을 봐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점을 보게 됐냐면요. 저희 누나가 이제 대구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다 해서 이분은 신내림도 받지 않았고 자 현재 상태를 얘기하자면은 태고종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스님이세요. 여자 스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님이 되기 전이죠. 이제 대구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만 보면 다 맞춘다. 손님이 100명씩 가서 대기를 하고 그 사람이 선택을 해야지만 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아무튼 난 사람인 거죠 이제.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점을 보러 갔더니 애기가 큰일 났다. 너가 20살 성인인데 너 동생을 데리고 와라. 너 동생을 빨리 데리고 와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놀란 바람에 그날 당장 저를 데리고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첫 마디가 너는 신이 올 건데 신을 받지 마라 얘기야. 두 번째, 너는 사람의 복이 없구나. 너는 사람 인자의 복이 없어서 네 애미 애비의 복이 없고 네 형제간의 복이 없고 네 주변에 사람의 덕이 없다. 너는 신을 받아서 신을 끌어안고 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라. 이게 그때 약간 이해가 못했거든요. 저는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 사람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걸까? 이제 아마 그분은 함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어린 17살의 변도령은 내가 진짜 사람의 복이 없는 놈이구나.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걸 고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일을 하다가 힘들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역시 내 팔자가 그렇지.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인복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저는 그 생각을 20대 중후반까지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그것에 좀 얼매이는 거죠. 얼매이는 거죠. 나는 역시 그렇구나. 그렇게 타고 태어났구나. 내 사주를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봐도 사람 인자가 없구나. 복이 없구나. 이 공망살이라 사주라 그래서 사람은 주변에 많은데 사람이 덕이 하나도 없는 운이거든요. 근데 감독님 제가 30 초반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사람이 다 필요가 없구나. 나 혼자 사는 세상에. 근데 무소유라는 의미가 아마 저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사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자. 누군가에게는 다 친절하고 누군가에게는 다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신을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사람 복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무속인의 생활에 반을 그렇게 인복이 없다 살았고 반을 내가 포기를 하고 살았더니 지금 30 중반의 변도령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정말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감독님. 정말 감독님께 아까 투정부리씨 전화가 막 10몇 통이 오고 친구들이 전화가 오고 보고 싶어 오늘도 봐야 되고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무슨 약속 자리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러브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굉장히 힘들면서도 내가 되게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다 기댈 수 있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찾는 게 그래서 감독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좀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내려놓는 이게 무소유의 의미가 법정 스님께서 그런 얘기해서 무소유를 해야 된다. 나는 이 무소유라는 게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소유를 하지 않은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내려놓으면 내가 그 어떠한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뭔가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얻을 수 있지가 않나. 이게 참 저도 여태까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네. 뭐 촬영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사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서울대, 법대, 고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뭐 정말 예지를 가지고 한다고 한들 뭐 얼마나 많은 예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내 계획대로 가지면은 오히려 그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말 그냥 내려놓고 감독님 방송해 보니까 진짜 딱딱해지죠. 뭐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하면 안 돼 우리? 그래? 좋아. 딱딱해지죠. 그럴 줄 알았어. 오늘은 그래서 감독님 첫 편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첫 편 이렇게 가이드라인처럼 해보고 이런 거를 당분간 몇 편 찍을 계획이에요. 감독님과 감독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유가 편한 변도령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편한 무속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굉장히 당신은 진실돼요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감독님 사람은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때에 따라 다른 거고 저도 컨디션이 있어서 사람을 못 볼 때도 있고 이런데 막 무속인이 뭔가를 막 맞추고 유튜버에 나와서 막 다들 막 너는 어쩌고 맞추고 막 이게 아닌 진실된 모습이 true라는 진실이 아니고 리얼리티의 진실,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우리가 해보고 맞아요. 다음 시간에도 또 편해봐요. 감사합니다.